자, 4세기 한반도를 한번 보는 거예요. 4세기 때 한반도의 중심 국가는 백제였어요. 어디였어요? 백제가 전성기죠. 자, 안 쓰셔도 돼요. 수업 집중만 하고 들으세요. 집중만 하고 들으시면 돼요. 자, 백제 전성기예요. 이 백제 전성기 때 왕이 근초고왕이죠. 옛날에 제가 학교 선생이었거든요. 근데 주관식 문제가 이게 근초왕이 답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근고초왕 뭐 이렇게 쓰나요? 근고초. 뭐 감강찬. 이토 히데요시.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로부미. 혼나야죠. 근데 되게 웃긴 건 학교에 있다가 보면 이렇게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꼭 와서 뭘 달라고 그래? 부분 점수를 달라고 그래요. 근초광이에요. 이 근초광은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이제 마린보이거든요. 이 사람 돌고래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 역사학자들이 농담으로 그래요. 근초광하고 광개토대왕이 같은 시기에 부딪혔으면 누가 이겼을까? 그럼 이 역사를 이제 못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광개토대왕이라고 하고 역사학자들은 다 근초광이라고 그러죠. 이건 스케일이 다른 왕이에요.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은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고 얘는 돌고래 타고 다니는 거고. 이게 뻗어나가는 스케일이 다르죠. 마린보이거든요. 우리나라에는 3대 마린보이가 있어요. 1대 마린보이예요. 2대가 장보고 3대는 돌고래를 안 타고 거북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 하나 있죠.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실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시대 판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여기가 우리 뭐라고 그랬죠? 랴오허. 그렇죠? 여기가 뭐라고 그랬죠? 랴오시. 여기가 랴오뚱.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백제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백제의 수도는 초기 한성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월드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사실 이 한성이 수도가 아니고 롯데월드가 수도거든요. 우리 그 잠실 롯데월드. 거기 근방이 백제 수도예요. 그 너구리 이렇게 서 있는 데 있죠. 거기 주변이 백제 수도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백제 수도가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면 롯데월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롯데월드다. 제가 수업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저의 지식 수준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롯데월드에서 이제 이쪽으로 나가고 이쪽으로 나가고 이쪽으로 나가요. 이게 이제 마린보이의 모습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요서예요. 쓰지 마세요. 요서는 진평현이라는 곳에 아예 백제 군사가 주둔했었대요. 이 백제 군사가 주둔했다는 얘기는 이 지역과 무역을 하면서 이 지역에 완벽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삼국의 역사에서 요서까지 진출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백제 한 나라밖에 없어요. 이 고구려도 영토가 확대될 때, 고구려의 영토가 확대될 때도 어디로 진출한 적은 없어요. 요서로 진출한 적은 없어요. 요동까지였어요. 딱. 고구려가 최대로 중국을 압박할 때도 어디까지예요? 요동까지. 한 번도 요서로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서에 누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백제 근초광 때예요. 사료를 읽다가 보면. 그리고 이제 여기가 산둥이죠. 네, 산둥 반도고. 여기가 이제 규슈죠. 일본은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죠.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이게 규슈가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일본의 마지막 4번째 섬. 자, 그러면 이 모습이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제 4세기 백제 전성 때 이 지도가 바로 고대 무역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대 무슨 국가의 모습? 이게 무역 국가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이제 칠지도 이런 유물들도 바로 이때 이제 또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반에서 배웠던 칠지도 이런 것도 딱 이 시기죠. 4세기 중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 안에서 배우셔야 될 게 이게 이제 백제 근초광 때 마한이 합병돼요.
원래 백제가 만들어진 게 BC 18년인데 백제가 만들어졌을 때 원래 마한 땅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백제가 건국되자마자 마한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역사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조가 백제 건국 딱 했는데 마한 사람들이 건국 씨발 자살 뭐 이러고 죽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백제와 마한이 뭐 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공존하는 시기가 있죠. 공존하는 시기가 이렇게 400년 가까이 되는 300년 좀 안 넘게. 그러다가 이제 이 한강 유역은 나중에 이제 고이왕 때 근초고왕 전에 고이왕 때 다 회복을 하고 나중에 이제 마한은 전라도 쪽으로 밀려 있었는데 이 마한을 이제 근초고왕 때 합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평양성을 공격해요. 어디를 공격해요? 이게 이제 평양성 공격인데 이 공격해서 고국 원왕이 전사해요. 이 평양성 공격으로 고구려에 누가 죽어요? 고국 원왕이 죽죠. 이게 371년인데 근데 문제는 원래 고구려의 수도는 국내성이었거든요. 이때 고구려의 수도가 평양성으로 옮겨지는 것은 서기 427년 장수왕 때입니다. 그럼 이때는 고구려의 수도가 어디예요? 국내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구려의 수도였거든요. 근데 왜 고구려왕은 여기까지 와서 죽었느냐? 뭐 전쟁이 와서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342년에 자 집중 조심은 안 돼. 이게 교재 가지고 수업할 땐 조셔야 되는데 이 수업할 때 조시면 문제 유형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나서도 문제가 안 풀리는 게 뭐냐면 이 문제 유형에 대한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에 대한 연습이 돼 있으면 공부를 할 때 암기를 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런 게 판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능력만 해도 사실은 학원 수업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지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를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이 시간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원래 고구려 수도는 국내성이었는데 왜 평양성에 와서 고구려왕이 죽었느냐. 서기 342년에 선비족이 만든 전현이라는 나라에서 모용왕이라는 사람이 국내성을 공격해요. 이 전현의 침공이거든요. 전현.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전현의 침공. 이게 모용왕이라는 사람이 침공을 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얘가 여기를 전현이 빵 때린 거거든. 그래서 이 고구려의 중심지가 일시적으로 일로 이동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극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전현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해서 고구려를 팡 하고 때린 거야. 그러니까 때리니까 고구려가 탁 맞고 막 이러다가 평양성으로 내려갔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 맞아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누워 있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근초왕이 소리가 들리니까 이렇게 보니까 애가 시름시름 알아. 그래서 올라가서 호흡기를 들어준 거거든.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연계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 유형을 좀 바로 볼게요. 자, 다음 제시된 사료를 읽고 이 시대의 상황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일단 이 사료는 뭐 찾는데 사용하면 돼요? 시대만 찾으면 되죠. 근데 읽어보니까 전현 모용왕이 쳐들어왔어. 누가 쳐들어왔어? 근데 전현 모용왕이 쳐들어온 나라는 어디예요? 고구려죠. 근데 답이 3번에 칠지도가 일본어로 전해졌다. 이런 게 답이거든.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전현 모용왕이 친 거는 어느 나라예요? 고구려죠. 근데 그 고구려 왕이 누구였어요? 고국 원왕이었죠. 그래서 고구려가 평양성으로 중심지가 이동됐었는데 이걸 보고 근초왕이 올라가서 죽인 거거든, 고국 원왕을. 그러니까 결국 전현 모용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당시 한반도의 상황은 백제의 왕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근초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초왕 시대 상황은 근초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옛날 경찰 한국사 문제는 근초왕이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면 이런 걸 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외웠니? 이렇게 해서 그러는 거죠. 근데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에 최근에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먼저 파악해야 돼. 시대. 그러니까 4세기 때 있었던 한반도에서 있었던 전체적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이거든요. 이거 자세히는 아니고 이제 예를 하나만 더 드는데 5세기 때죠. 5세기 땐 고구려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해요. 그죠? 무슨 정책을 해? 어디로 땅을 넓히려고 하는 거죠? 밑으로 내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427년이라는 연도수는 남하 정책을 선포한 거예요? 이게 이제 수도 천도예요.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평양 천도죠. 그럼 이 말은 수도를 평양으로 내렸다는 것은 장수왕이 남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그러니까 남하 정책 427년, 평양 천도 427년은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실제로? 내려오죠.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지울게요. 평양 천도를 했어. 그러면 고구려가 뭐 하겠다는 표현이었다고요? 남하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고구려는 남하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꾸준히 남하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스톱. 고구려가 남하를 하면 밑에 신라도 있고 백제도 있는데 주 타겟 국가는 누구예요? 백제일까요, 신라일까요? 당연히 백제겠죠. 고구려 입장에서는 자기 왕을 죽였잖아요. 그럼 복수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도 누구를 더 압박하면서 내려갔겠어요? 그렇죠. 이런 걸 상식적 수준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왕을 막 외우면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럼 아무래도 백제를 더 압박하면서 내려갔겠죠. 같이 내려가더라도. 그러면 백제와 신라 다 고구려의 남하에 엄청난 타격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백제는, 신라는 무슨 동맹을 맺냐면 나제 동맹을 맺어요. 나제 연합이죠. 그럼 나제 동맹은 뭐 때문에 맺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인과관계가 분명해야죠. 고구려가 남하를 해서 백제와 신라가 나제 동맹을 맺은 거죠. 나제 동맹 연도가 얼마예요? 나제 동맹 연도가 어떻게 돼요? 자, 보고 읽어주세요. 어떻게 돼요? 이걸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연도를 외우더라도 인과관계나 스토리나 플롯에 맞춰서 외워야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외우면 어떤 식이 되냐면 나제 동맹이 몇 년이에요? 평양 천도가 몇 년이에요? 물어봤는데 이 두 개 선후 관계를 헷갈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이 두 개의 선후 관계가 헷갈린다는 거는 그냥 연도만 외웠다는 거야. 남하 정책을 하니까 나제 동맹을 맺은 거죠. 그럼 나제 동맹을 맺으면 백제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왕이 비유왕이거든요. 이 왕은 눌지 마리간이에요. 우리는 원사료대로 공부하기 때문에 눌지 왕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아요. 눌지 왕은 없죠. 눌지 마리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고구려는 남하를 계속해서 백제의 롯데월드를 함락시켜요. 롯데월드 함락이에요. 이 롯데월드가 함락됐을 때 백제 왕이 계로왕이에요. 이름에 거의 묻어 있죠, 뭐가? 무슨 왕이라고요? 그럼 롯데월드가 함락됐던 연도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475년이에요. 응? 그리고 이렇게 롯데월드가 함락되면서 수도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럼 수도를 옮겨야죠. 이게 웅진천도예요. 무슨 천도? 이게 문주왕이에요. 그럼 웅진으로 천도된 시기는 당연히 475년이 같은 거죠. 수도가 무너졌으니까 수도를 옮겼으니까 그 해에 옮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구려의 남하가 계속돼요. 그래서 결혼동맹이 맺어져요. 어떻게 보면 이 결혼동맹은 뭐가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제 동맹이 더 강화됐다고 보면 되죠. 이게 493년이에요. 이게 동성왕이에요. 이게 소지 마리간이에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 한번 내볼게요.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자, 사료에 낮의 동맹의 상황이 보여지고 있어요. 사료를 읽고 있는데 사료가 중요해요. 낮의 동맹의 상황이 주어지고 있어요. 이 시대 때 있었던 일 다 고르래요. 그럼 이 왕의 업적을 다 고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업적도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동성왕의 업적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성왕이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등장한 왕이었는지, 어떤 시대적 상황 하에 놓여있던 왕이었는지. 공부라는 것은 기본에 충실하게 하셔야 점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도 않고 난이도에 흔들리지 않아요. 자꾸 난이도에 흔들린다는 거는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좀 점수가 높고 운이 좋으면 점수가 낮은 거는 그건 공부를 정석대로 하지 않고 자꾸 뭐를 사용하는 거예요? 스킬로 공부하는 스킬. 편법으로. 편법을 사용하면 여러분들 해봐서 알죠? 편법을 사용하면 그 당시에는 달콤할 수 있어요. 남들은 예를 들어서 한 10시간 공부할 걸 본인은 한 2시간 만에 어떻게 편법을 해서 했다. 외웠다. 그럼 그때 짜릿하죠. 짜릿하잖아요. 우리 그 차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고가예요. 여기 타야 돼요. 근데 여기 쫙 막혀 있어요. 차가. 여기 빵 뚫려 있어. 여기 쭉 가다가 이렇게 끼어들면 짜릿하잖아. 칼치기 하면 짜릿하지 않아요? 여기서 서 있었으면 한 10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긴 뚫려 있어서 쫙 가서 쫙 해서 쫙 올라가면 얼마 짜릿해. 근데 이러다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러다가 죽는 거야. 이러다가 죽는다고. 편법은 어디나 통하지 않아. 알겠어요? 편법의 달콤함에 취해서는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는 지구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정석대로. 다시 한번. 왕의 업적을 외울 때는 그 왕이 서 있는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러니까 4세기 때 백제 전성기 때 고구려의 왕들은 어떤 포지션에 놓여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5세기 때 고구려 전성기 때 왕은 5세기 때는 고구려 전성기죠. 그럼 5세기 때 고구려 전성기 때 신라의 왕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적어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